자, 오늘 뉴스장터 4.15 총선 이들을 주목하라에 아주 신선하고 상큼한 예비후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영수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성을 지었고 네, 맞습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죠. 네. 예비후보 등록하신 거죠? 네, 17일 날 첫날 등록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하면 좀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죠. 네, 예컨대 아무래도 뭐 뭐지 이렇게 명함도 돌릴 수 있고, 명함도 돌릴 수 옷도 있고. 이렇게 입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요새 뭐 하루 그 활동 그 일과가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얼굴 알리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이 좀 이름과 또 제 생각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 종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국회 쪽에 계시다가 청와대도 이렇게 계시고 네. 전에 학교는 한남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이렇게 네, 하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떤 연유로 해서 국회에 이렇게 진출을 했나요? 네. 구독은 유튜브들에게 큰 힘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총학생회장 임기를 마치고 졸업하기 직전에 주변 선배의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뭐냐면 내 국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이런 제안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가면 채용 공고가 띄워지니까 가서 한번 넌 총학생회장도 하고 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어떤 인연 때문에 국회 간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다들 뭐 총학생회장 했으니까 누가 좀 도와줬겠지 이런 그렇지. 생각이 그렇죠. 그 인맥에 의해서 네, 하는 거. 지금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도전한 거예요. 어플라이를 해서. 홈페이지에 봤더니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력서를 수십 군데를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바로바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네. 다 된 떡으로 하지 말고 네.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근데 그 국회에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그럼 청와대 행정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맨 처음에 국회를 이제 인턴 비서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쭉 생활을 했죠. 쭉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가기 직전에 모셨던 의원님이 김현숙 의원님이라고 비례대표 의원님을 제가 비서관으로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현숙 의원님께서 청와대 수석, 고용복지 수석으로 임명이 되면서 네, 청와대로 넘어가시면서 예. 직원들 중에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제가 같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청와대도 계시고 이렇게 네, 했는데 원래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나요? 학생 때부터 뭐 회장도 학생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 막연하게 있었죠. 왜냐면 또 막연하게 이제 국회로 시작을 하니까 또 뵙는 분들 또 하는 일이 정치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잘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직업으로 되어버렸고 이 직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가 언젠간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총선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8세. 우리나라 나이로 36살입니다. 6이요? 네. 만으로 35세죠. 너무 어리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지적이긴 한데 또 저희 또 아시다시피 대전이 바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려를 많이 해주시죠. 뭐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은 다 좋은데 잘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재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 성공해서 들어오거나 성공해서 선거를 나가는 분위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선거를 떨어지더라도 또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았다면 저희 뭐 30대라든지 이런 청년들은 그런 문제로서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인턴할 때도 도전 몇 군데 해가지고 도전해서 된 것처럼 이것도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나는 그 이영수 예비 후보께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정치가 좀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30대가 좀 국회 진출해야 나라가 좀 좋아지겠다. 이런 주장을 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네. 국회에 있어 보니까 좀 너무 쾌쾌해 그 동네가. 아니 그렇기보다는요. 왜냐면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현역 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고 여기 국회에 다
오실 만한 다 이유가 있었던 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혁신과 변화의 그렇죠. 시기잖아요. 한참 바쁘게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는 급격하게 더 바뀌는 거에 사람이 중심으로 되면서 바뀌어가면서 이걸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만 그 부분은 아직 좀 따라감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젊음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왜 국회가 젊음이 못 따라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회에 뭐 기성 정치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였는데 이제 제가 좀 그 궁금증을 좀 풀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산업화 또 민주화 이 두 이념으로 진보와 보수가 갈렸죠. 갈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산업화는 보수. 네, 이념으로 민주화는, 대립돼 있고 또 이게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을 거점 삼아서 이 대립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죠. 네, 대립이 맞아요. 조금 심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가 되면서 이 본인들이 학생 운동할 때 타도해야 될 대상과 본인들이 주류가 된 대한민국에서 그 대립이 그게 달아 있는 거죠. 20대 국회에서는.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하나 합의할 때 어떤 하나 합의를 결과까지 도출해내지 못하는 이 현상이 20대 내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국회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대립으로 그 대립의 정도가 가장 크게 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가장 지금 실망스러운 국회로 비춰지는 모습인데, 그러면 과거가 아니고 좀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조금 바꿔야 이 근본적인 원인은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그동안에 초선들 30-40% 교체율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념과 지역의 자유로운 거는 저는 조금 30대나 20대 논리가 서네.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성세대인 40대, 50대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한쪽은 산업화에 몰두한 친구가 있고 그룹이 있고 민주화에 몰두한 그 그룹이 있어서 산업화도 집권을 했고 민주화도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30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얘기한 젊은 그렇죠. 30대 정치인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인구 구조학적으로 아니면 국민연금 재정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국회의 모습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늘 과거, 뭐 과거사위, 늘 뭐 산업화, 그다음에 뭐 5.18 유공자에 대한 재밌네. 대우 그것도. 이런 문제가 항상 그렇죠.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충돌, 갈등. 네, 그거 이제 그게- 거기에 해법. 네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30대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다. 네, 또한 지역주의도 지역주의도 좀 네네. 뭐 갈등이 없고. 그렇죠. 한 대 정도 걸려 있으니까요. 오. 그래서 이런 친구들끼리 여야를 떠나서 맞대면 지금보다는 생산적인 좀 그럼 토론이 굉장히 되겠죠. 논리가 서는 네네. 주장이네. 네, 그러면 우리 이 후보가 또 주장하는 시대 교체라고 하는 게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게? 예.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경제, 문화가 다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만 그 교체가 좀 더디다. 그런데 그 정치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정치니까 미래를 위한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신을 저는 시대 교체. 그거를 시대 교체라고 네네. 얘기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네. 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 국회의원이 나는 예를 들어서 유성을이잖아요. 네네네. 유성을이 아마 저희가 강한 것 같던데 진보 성향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네. 이상민 의원이 지금 연 내리 4선을 하고 있고 네네네. 좀 뭐 당내 경선도 좀 있고 그런데 네네.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뭘 하겠다 이런 뭐 구체적인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 이 지역이 좀 보수 정당에 불리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었죠. 유성을에서요. 예, 그렇죠. 결과가 이상민 의원만 해도 4선 의원이시니까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저희 정당도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니야. 그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으로 사선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지역 정당 뭐죠? 국정당인가? 네,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에서 해서 된 적도 있어.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거를 유성호를 반드시 진보적 성향의 어떤 뭐 유권자 분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니까 저희 당에서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다양한 후보가 수시로 왔다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낙하산으로 마지막 전력 공천으로 왔다가 선거 끝나면 떨어지면 나가고. 그래서 관리를 뭐 제 기억으로는 3년 이상, 3년 이상 그 지역을 딱 중심을 잡고 관리를 해온 우리 당의 인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좀 반성해 그러면서 지난번 후보가 누구였었죠? 김신호 교육감님이셨고요. 또 가셨구나. 네네. 그분도 거기에 뭐 몰두했던 분은 아니야. 네네. 그 전에 당협위원장님도 그렇고 흔히 얘기하는 원외니까 저희는 당협위원장님들과 후보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거듭하면서 이 지역을 관리해 온 우리 인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저희 당에서 더 힘든 지역이라고 알려지는데 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유성우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 장점 뭐 이런 거는 뭐예요? 그 좀 자랑 좀 해줘 보세요. 네네. 장점은 일단 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속임이 조금 없을 수 있다. 정직하다. 네,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에 비해 보여드리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많다. 드릴 게 더 많다. 그렇죠. 미래가 더 많다. 네네네. 과거보다. 네.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조화롭고 잘 이해관계에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국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전 동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로 풀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분들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터프하게 또 강한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에는 저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차라리 카리스마를 기준으로 둔다면 터프한 느낌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라고 저는 이 단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즘에 뭐 시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네. 이제 지금 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네네네. 조국 사태, 네네. 그 유재수 네네. 감찰 무마 사건, 네네. 그리고 울산시장 뭐죠? 네네. 그 뭐 이제 선거 하명 수사에서 선거 개입 수사, 네네네. 부정 선거로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네.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뭐 당 입장이나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봐요, 이거? 네, 뭐 제가 아직 정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기득권과 우리나라 국정을 국정을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이 이번에 많이 표출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보수당보다는 정직하고 좀 깨끗함을 더 앞세웠던 진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렇죠. 이러한 그동안에 비춰졌던 이미지 정치가 이번에 좀 민낯을 좀 드러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지지율이나 이런 걸 좀 얻고 싶었을 텐데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런 모습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정치권과 기득권은 다 똑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됐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혐오까지 와 있던 이 상황이 이제 증오까지 또 어떻게 보면 더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당이나 국회나 정치권은 이 국회와 기득권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걸 모든 기준의 첫 번째로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선에서는 6동일 네네. 뭐 지금 2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나요?
네, 아니면 또 맞습니다. 있나요? 거론되는 지금 인물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두 둘이 명으로 거론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저쪽은 또 여러 사람이 지금 네, 그 네, 경선 네, 쪽 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거명되는 사람 거기는 4-5명 정도 제일 있죠. 두려운 상대가 누구예요? 아 두려운 상대요. 예. 저는 뭐 처음 가장 뭐 강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물어보실 줄 알고 전화에 대답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두려운 강력한 상대. 그럼 먼저 물어볼게. 강력한 후보는 누구예요? 아 그건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지금 내가 아, 강력하게 가는데 네네네네. 누가 제일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아 이게 특정 한 사람을 딱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오케이. 다만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후유증도 있고 또 화합의 축제의 장이지만 그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이 그 결과가 승복 못하거나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못 내는 경선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 한 명이 가장 좀 두렵다 이런 것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와해되지 않고 화합으로 끝나고 그 당선된 사람을 다 같이 모여 그 힘을 완팀 네, 완팀으로 갈 되는 때 제일 두렵다. 그게 누가 됐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 네네. 이 형 나왔으니까 네네네. 우리 그 유성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걸 한번 네네.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 그 유권자 여러분, 저는 36살의 보통 청년입니다. 다른 청년처럼 아이 둘을 낳고 기르고 있는 보통 청년의 가장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같이 지내고 있는 정말 보통 청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유성구는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으로 보면 36.9세입니다. 대전 평균 연령은 40.2세. 그다음에 전국 평균 연령은 41.8세. 유성하고 딱 맞네. 네, 이 연령층이 이제 이게 통계청 2018년 기준인데요. 그렇게 보면 평균 연령으로 보면 우리 유성구가 저랑 동갑내기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와 같은 보통 청년들이 또 보통 가장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정치와 이 국가는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나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 개개인이 조금 체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시겠지만 이제는 국가에서도 시대적으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특히 준비된 젊은 정치인이 이번 국회에는 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조금 응원해 주시면 21대 총선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다른 모습,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저 또한 제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회장 출신이라 그러니까 말씀 아주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선택하실 분은 다른 분을 선택하시고 혹시 미래를 선택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우리 이영수 후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15 총선 이들을 주목하라. 오늘 유성을을 도전하는 이영수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